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그레스라고 하고요.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실 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화를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GV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GV 진행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섭게 바라봐 주시면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을 다 못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떨릴 것 같으니까 우리 감독님하고 배우님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한 미소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거 더 뜨거워야 돼요. 제가 조금 서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가수 그레스로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 그쵸. 닉네임을 그레스란 닉네임으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제 뮤직비디오도 제가 연출을 하고 있고 또 광고도 몇 편 또 찍고 있고 그럼 저도 연출자로서 감독님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이렇게 함께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저희 GV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옥만세를 만든 감독 이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의 역할 맡았던 배우 오리입니다. 여기 혹시 N차 관람이신 분 손 한번.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은 횟수를 봤다라고 자부하신 분만. 몇 번? 제가 지금이 10회차. 10회차. 오 마이 갓. 네? 11번이요. 11번. 선물 주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11번보다 더 있길 바라며 G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번 영화 GV를 다 찾아봤거든요. 네, 이제 보시다시피 제 이미지가 좀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심층적인 그런 질문보다는 좀 관객보다 또 조금 더 수준 낮은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도 GV를 이렇게 좀 GV 다른 거 진행하신 거 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독님하고 배우님들도 똑같은 답변만 하시기 조금 지루하시다 하셔서 제가 좀 색다른 질문들을 한번 준비해보기 앞서 그래도 형식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지옥 만세잖아요. 저는 좀 너무 궁금했는데 감독님은 제작을 하실 때 이 제목을 생각하고 그리고 제작을 하시는지 아니면 제작을 다 하시고 나셔서 이 제목을 정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원래 단편 영화 쓸 때도 항상 제목 때문에 괴로웠었고 저도 제목을 막 잘 짓는 편은 아니라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영화는 일단 저는 일단 영화 속에 주인공 2명이 나오니까 이를테면 남이와 선우 이런 식으로 가제로 써서 막 쓰거든요. 근데 그게 문서 제목인 정도고 영화 제목으로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는 전부 다 처음부터 쓰고 나서 끝에 마지막 장면을 썼을 때 저도 모르게 웰컴 백 투 헬이다라는 그 대사가 나왔고 각본을 딱 마무리하기 전에 그럼 제목이 나온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 지옥만세라는 제목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딱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영화를 볼 때 이 제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후기 이런 거 안 보고 전 포스터 그리고 제목 딱 이끌림 또 연관지어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 저 또 가수다 보니까 곡이 아무리 좋아도 앨범 커버하고 이 곡 제목이 좀 뭔가 아닌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 처음에 이거 무조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또 보고 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제목을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제목 덕을 좀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구나 제목이.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질문 하나 또 더 드리자면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갖고 자꾸 그렇게 몸이 돌아가네요. 그 첫 장편 영화시잖아요. 제가 또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죄송해요.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제가 이따가 그 마이크 많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직접 물어보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 장편 영화시잖아요. 첫 장편 영화. 제가 또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이 학교 교복, 이 하이틴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학교를 못 다니다 보니까 이런 갈증들을 해소하고자 한국에 있는 이 하이틴물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체나 아니면 드라마에서는 좀 좋은 그런 뭔가 그 친구들끼리 떡볶이 먹고 뭐 방과 후에 같이 뭐 하고 얘기를 하다가 또 이번에 또 무거운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되었잖아요. 이 주제와 사이비라는 주제가 같이 합쳐지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일단은 두 곳 다 약간 외톨이가 발생하기에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했고, 학교 폭력도 뭐랄까 그 학교라는 곳에서 젊은 어린 아이들을 넣어놓고 그 아이들한테 MG 그 친구들이 이제 잘 잡히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계속 심어놓는 것 같거든요. 너네 크면 어떻게 될 거고, 지금 공부를 해서 이렇게 뭐 성적이 좋아지면은 너는 좋은 학교에 가게 될 거고 뭐 하게 될 거고 하면서 되게 뻔하지만 어떤 환상을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은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 안에서 스트레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 화풀이 대상으로 누군가가 되게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을 받고, 그런 방식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았고, 그래서 어떤 집단성을 잘 보여주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비 종교는 종교 단체에서 보여지는, 제가 노골적으로 약간 은유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경쟁해야 되고 그래야 낙원에 갈 수 있고 하는 이 학교나 혹은 그 외부인 한국 사회에서 느꼈던 잘못된 기성의 시스템들이 잘 작용하는 걸 제가 은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특히나 그곳은 이제 맹목적으로 바라게 되는 뭐 신이 잘못된 신이나 아니면은 그 목사가 주장하는 가치관, 경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무작정 따라야 되는 신도들이 있는데, 그 신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집단성의 피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발견하는 공간이 연결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또 대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냥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대신 풀어드리기 위한 사람일 뿐인데, 제가 또 이제 궁금했던 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연출자로서 궁금했던 게, 이 사이비라는 이 주제가 사실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공부를 하셨는지가 전 너무 좀 궁금하고, 저도 사실 이런 무거운 주제, 뭐 예를 들면 뭐 다단계라든지 사이비라든지 이런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후킹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제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호기심을 갖고 살짝은 거부감이 있는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에는 내가 혹시 공부를 하다가 내가 혹시나 나의 미래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은 있어서 좀 깊이 하게 되었는데, 이 주제로 이제 제작을 해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시고 나셔서 어떠한 공부를 하셨는지, 뭐 직접 가보시고 아니면 혹시 뭐 전 재산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냥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이비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분은 분명 N차 가보셨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좀 받았거든요. 혹시 제가 영화를 찍을 때 어떤 심상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대체로 그 심상이 불안이 많더라고요. 그 영화들, 단편 영화 때도 그렇고, 그런 맥락으로 사람들이 왜 사이비를 믿게 될까를 좀 그냥 호기심이 있는 채로 접했다가 생각을 했다가, 결국에 그걸 믿게 되는 마음의 저변에 자신의 삶이 굉장히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고, 거기 안에서 결핍이 생기고, 이를테면 병원에 가도 내 아이를 낫게 해줄 수가 없다는 절망감, 혹은 내가 이곳 낯선 곳에 와서 혼자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와 교류하지 않는 외톨이의 심정, 그리고 아무리 뭔가 원해도 자꾸 안 되고 그런 어떤 계속되는 실패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동체나 혹은 동료들 아니면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들을
사이비에서. 사이비가 채워주더라고요. 정확히. 그게 그들의 공략의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그 위안을 받으려고 하겠죠. 한마디로 좋게 보면 대한가족 시스템인 것 같고 무슨 마을회관 시스템인 것 같고 사회가 주지 못한 복지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건강한 종교 집단은 사실은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이비가 다른 점은 그러한 목적을 통해서 결국 누군가를 착취하기로 마음을 먹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종교의 나쁜 점들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잘못 오용되는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신을 불러다가 갖다 쓰는 건데 그 지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이 불안인 것 때문에 사이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덕질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무서우신 타입이네요. 네. 하나만 파는.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 덕질을 많이 하는 타입이고 너무 다행이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기독 사이트나 그런 약간 한국 이단 사이트 이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이제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고 그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걸어다니다 보면 저기도 사이비 있네? 저기도 교회 있네? 뭐 이런 게 다 보여요. 그 문양 같은 맞아요, 것도 있고 맞아요. 되게 근처에 있어요. 우리 근처에. 맞아요. 그 지하철 앞에도 팻말이 이렇게. 네, 맞아요. 저도 너무 신기했던 게 그분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일이 있어서 정말 울상으로 지하철 입구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말을 걸고 세상에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좀 이렇게 신나서 발걸음도 이렇게 경쾌하게 내리면 그냥 쳐다도 안 보세요. 약간 그런 것들이 너무 똑똑하게 잘 캐치를 하신 것 같아서 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그 추상적인 사이비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그 사이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영화에 좀 전반적으로 부과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또 우리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 제가 GV라고 처음이라고 떨린다고 하니까 처음에 안 떠시다가 제가 떠니까 전염돼갖고 같이 지금 떨고 있거든요, 여러분. 네, 가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처음 봤는데 뭔가 눈알이 비슷하지 않나요? 저랑? 안광이 없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는데 우리 배우님도 살짝 안광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광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인 질문을 또 하나 할 건데요. 또 이제 송나미 캐릭터를 또 맡게 되셨잖아요. 또 나미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갖고 그 본인이 이제 본인 그 성격과 나미 캐릭터가 분명히 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되게 비슷해요. 정말요? 좀 많이. 아까 그럼 대기실에서 그 얌전하던 모습은 좀 가식적인. 긴장하셔가지고 전염돼가지고 긴장 떠느라. 그러면은 나미는 네. MBTI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제가 제 MBTI랑 되게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INFJ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그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그건 저의 피셜일 뿐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뭡니까? 그 선을 제가 그었고요. 뭐 아까 얘기 나오다가 잠깐 장난스럽게 얘기 나온 건데 그 초고쯤에 MBTI를 서로 물어보는 장면도 있었어요. 나미랑 선우랑. 맞아요. 그래서 선우한테 나미가 궁금해서 너 MBTI 뭐냐? 난 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쓱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정은 인프피였습니다. INF. 네. 그래요. P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왜 J라고 P일 수밖에 생각하셨는지. 없어. J로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P랍니다. 네. 오늘 아셨네요. 예, 명심할게요. 계획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긴 하죠. 근데 나는 이렇게 아니에요. 또 제가 또 우리 배우님한테 관심이 많아갖고 SNS를 좀 뒤적뒤적 걸어봤는데 또 남이랑은 굉장히 좀 외적으로 좀 차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6년생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럼 96년생이면 이 영화 촬영 당시가 한 2년 전쯤. 네. 그럼 26살? 26살이면 사실 고등학생으로 보이기 쉽지 않은데 이 남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그 어떤 외적으로의 노력이 있을까요? 외적으로? 제가 어려 보이기 위한 노력은? 네, 그렇죠. 그런 노력들 혹시 있을까요? 제가 또 이제 꿈인데 굉장히 치장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좀 주시해서 봤거든요. 제가 노력한 건 아니고 대신 앞머리를 잘렸어요. 잘렸나요? 네. 어느 순간 누구에 의해 잘렸나요? 그냥 의상 피팅이랑 뭔가 헤어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딱 간 순간 앞머리가 이렇게 잘렸어요. 귀여운 스타일로. 저예요. 죄송해요. 채피뱅이 됐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저기 나 어떡해. 화이팅! 여러분 제가 이제 여담부터 하자면 제가 매번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하다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대화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질문을 머릿속에 저장을 해놨어야 됐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그 영화를 또 보면은 요즘 MG 저는 이제 M 턱걸이거든요. 이 M 턱걸인데 그 Z세대의 말투를 그 특유의 굉장히 킹받는 말투를 되게 잘 그 연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따로 연습을 하셨나요? 아니면 원래 본인의 말투였어요? 조금 있기도 하기도 하고 그 써있는 대사를 조금 더 어떻게 맛깔나게 살릴까 하는 고민은 하긴 했는데 막 욕하는 거나 그런 이 씨볼놈의 세상 이런 거는 완전히 저의 스타일로 번역한 거긴 했어요.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몇 마디 나눠보니까 그 말투 자체는 굉장히 96년생 같던데 그 영화에서는 너무 다른 캐릭터 같아서 전 굉장히 놀랐거든요. 96년생스러운 게 뭐예요? 약간 MG 말투는 아니었어요. 요즘 약간 말눈광 말투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따로 그 내면의 연기는 안 하시고 그냥 원래 나오는 대로 연기를 하신 건지. 맞아요. 따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연기를 그건 안 했어요. 진짜요? 그냥 제 안에 있던 중학교 때의 저를 떠올리면서 그렇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저급하죠? 너무 집이 수준이 저급하죠? 근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제가 이제 또 연출도 하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텝 출신이다 보니까 그 배우들이 이제 연기를 할 때 별로 배려를 안 해줘요. 뭐 예를 들면 한 번 더 가자고 하면 사실 좀 짜증나거든요. 그렇다기보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몇 시 퇴근이다 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그 몇 시 퇴근만을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그 무엇도 보지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찍어야 될 거 찍고 이미 정해진 게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스태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연출이지만 그 배우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연출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배우님이 연출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셨나요? 모르셨죠? 제가 새로운 정보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밤새서 검색을 한 보람이 있네요. 우리 배우님이 연출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까 살짝 물어봤는데 그럼 연출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잖아요. 어떤 게 더 재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은 연기가 조금 더 재밌는 상태고 뭔가 이거 글로 써야겠다라는 삘이 받으면은 약간 거기에 완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연기에. 네. 그럼 앞으로도 연출을 더 하실 생각도 있나요? 근데 사실 조금 약간 글을 쓰고 싶다라는 욕망이 여기서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어서 지금 약간 와리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촬영장에서 배우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감독님은 촬영장에서 어떤 스타일의 감독님이실까요? 배우님, 우리 배우님. 감독님이요? 네. 감독님 좋아요. 잠깐만 귀를 좀 잠시 막아주실 수 있으신지. 감독님은 완전 반대 성향이신 것 같아요. 연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 나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고 그걸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결과물을 보면은 약간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혹시 이거 안 물어본 게 낫겠죠? 서운했던 점은 없는지. 이게 분명히 촬영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다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나고 정말 누구 한숨 소리 하나에도 갑자기 정말 신경이 이렇게 털이 다 솟고 그렇거든요.
분명 나는 소화가 안 돼서 한숨을 쉬었을 뿐인데 이 한숨 소리가 와전되고 와전돼서 누가 지금 힘들어서 이 촬영장 분위기를 지금 망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도 많거든요. 혹시 뭐 서운했던 적은 없는지 감독님 잠깐만 혹시 귀를 막아주실 수 있는지 저한테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디에도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저희 둘이 드립니다. 비밀이에요? 네네 저희 둘이 카메라 끄세요 여러분. 무서워. 근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안 나왔을 때 그때 그 살벌한 뭔가 차가워진 네네 그게 무서워요. 네, 그렇구나. 또 이제 또 갑자기 또 궁금해진 게 또 있는데 너무 저만 궁금한 걸 얘기를 하나요? 이게 시간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질문 타임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미리 미안해요, 여러분. 각본상에 캐릭터들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 체린이라는 이름은 사실 너무나도 뭔가 학교에서 나를 한 번쯤은 괴롭혔을 것 같은 그런 친구의 이름이거든요. 이 너무 상징적인 제가 뭐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니지만 이 괴롭힘을 했을 것 같은 친구의 이름을 뭔가 너무 딱 상징적으로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캐릭터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남이 선우 체린으로 말씀드리면 남이는 일단 이름에 나가 있어서 약간 뭐랄까 저랑 좀 비슷한 캐릭터기도 하고 어쨌든 이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어떤 이진 혹은 뭐 방관자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어쨌든 버텼던 비겁한 인간 같은 느낌인데 그게 사실은 가장 보통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자가 되거나 엄청난 가해자가 되는 거 말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나 실제 삶들도 바뀐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의 시선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한 게 있어서 나가 들어가서 남이를 했고요. 선우는 이름에 그 빛이 있어서 선 네, sun, 맞아요. shine, sunshine. 그리고 체린이는 제가 느끼기에는 체린이는 혹시 어렸을 때 제 연배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있어야 돼요, 연배분. 제발 빨리 없으세요? 마리아 호아키나 네. 아세요? 아신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 아이들 나오는 주인공 그 드라마인데 거기 정말 예쁘고 정말 나쁘고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캐릭터가. 근데 걔도 되게 복잡한 양면적인 모습을 많이 갖춘 인물이라서 마냥 미워할 수만 없는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어서 그런 이름을 뭐 떠올리다가 나한테 좀 굉장히 낯선 이름이 체린이라는 이름이 저 어렸을 때 친구가 체린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처음 들어봤던 이름이었고 체리 뭐 어쩌고 하는 게 약간 장난 같은 이름이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GV 할 때 제 이름이 체린이라고 하시면서 저는 사실 체린이라는 이름이 정말 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은 거거든요. 아무도 자기라고 생각할 수 없게. 근데 당사자가 손들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혹시 체린이는? 다행이네요. 없습니다. 네, 체린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장명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나중에 이제 제가 애를 낳게 아기를 낳게 된다면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된다면 그때 아기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또한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작품을 하실 때마다 이 주인공 이름을 주변에서 얻어오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그 이름에서의 그 뭔가 뜻을 찾으려고 하는 타입이신가요? 그 장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뭔가 제가 나름대로 뜻을 넣긴 해요. 이를테면 효천성교에도 하늘에 효를 다한다라고 해서 약간 우리나라 K 사이비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 원래 수안보라는 도시도 실제로 이제 수안보라고 등장을 하게 되지만 가상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이름을 무천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늘이 없다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름 장난 삼아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장명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또 이제 계속 저만 궁금한 걸 또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촬영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남이가 목매달 때 있잖아요.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필름 효과 그거 네 그거 어떻게 한 건지 혹시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궁금해요? 그럼 뭐가 궁금한데요? 제가 콘서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어볼게요. 네, 이따가 그럼 마이크 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하신 건지 여기 촬영 감독님도 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기 촬영 감독님처럼 앉아 계신 분이 촬영 감독님이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신 건지. 아, 네, 그 장면이 저희가 되게 공포를 느끼면서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하면서도 이 아이가 느끼는 공포 그리고 이 영화의 세계관에 맞는 그 죽음 같은 느낌을 어떻게 주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계속 뭐 종말이나 뭐 불지옥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불을 좀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게 어떤 의도된 효과가 아닌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이미지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촬영 감독님 저는 레퍼런스를 엄청 많이 찾았고 제안해 주셨던 게 필름을 직접 실제 35mm 셀룰로이드 필름을 써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 불을 한 컷씩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과정을 녹화를 해서 빠르게 편집을 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소스 촬영을 하는 디지털 촬영이 있었고 그 디지털 소스를 필름으로 촬영한 두 번째 촬영이 있었고 그 필름을 불태우는 장면을 또 촬영한 세 번째 촬영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이미지입니다. 아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안 궁금한가 봐요. 되게 궁금해요. 그렇구나. 아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제가 또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제가 2번 정도 보고 나서 또 이 GV 준비하면서 한 번을 또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본 영화를 또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용이 너무 신선해서 봤고 두 번째는 색감이 세상에 거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급할 것 같지만 사실 캡처해서 제 배경만 하고 싶을 정도로 색감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독님. 아 그리고 이제 영화 흐름상 그 나미와 선우가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어둡고 조금 어떻게 보면 무거웠다 맞나요? 네. 그렇지 않았나요? 개인적인 무거웠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좀 갑자기 밝아지고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의도하신 건가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네. 그 서울 바로 직전까지는 그래 여기도 끝이다 하면서 되게 비장한 각오로 그렇지만 되게 쓸쓸하게 이곳을 떠나고 다 하는 느낌으로 사실 어떤 회한이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창밖에서 계속 수안보 풍경이 밤에 깜깜한 풍경이 비춰지잖아요. 돌아오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곳인 것과 동시에 또 엄청나게 사랑했던 공간이고 내가 그래도 아직은 사랑하는 엄마가 남이 입장에서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회한이 들었을 것 같은데 회한도 잠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18세의 청소년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18살짜리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막 울컥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힘겨워 하더라도 뭐 장난을 좀 쳐주면 까르르 하면서 또 바로 뒤집어지게 웃고 그렇게 되게 격차가 큰 나날들을 보내는 게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복수하러 죽음을 멈추고 복수하러 온 곳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뭔가 여행하는 것 같고 설레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복수할 대상을 찾으러 가는 건데 이렇게 천진하게 웃을 수 있는 아이들 이게 MG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아 근데 저 시절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친구들이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아이들인 게 되게 전 또 짠했거든요. 이게 저도 영화를 보다 보니까 같이 동화가 되더라고. 내가 지금 복수하러 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복수할 대상이 갑자기 뭔가 좀 개가천선한 것 같이 보이니까 자꾸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 저도 이제 받긴 받았는데 또 배우님 제가 또 질문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안 괜찮아요. 저한테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또 환기 타임으로 저한테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 질문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궁금하신 거는 저 그거 감독님 오핑 밴드 노래 너무 좋았는데 저도 노래 좋은 거 진짜 많거든요 감독님. 그러니까 인연이 안 네, 그 다음번에 영화 제작하실 때는 제 노래도 많이 쓰셔도 되니까 다 풀어드릴게요. 아우 다 쓰셔도 돼요. 연락처 있다가 네네. 주영아 이따 연락처 돼요. 제 노래도 좋은 거 많거든요. 말씀하시면 그거에 맞게 또 저도 그때 그 8월 16일인가 거기서 또 오핑 그 공연도 했는데요. 너무 부러워요. 저 그런 거. 저도 그런 거 멋있는 거 저도 시켜주세요. 멋있는 거 네. 저도. 아무튼 또 영화 초반에 어마어마한 춤사위로 모든 분께 기쁨과 슬픔을 안겨드렸는데 나는 방에 있을 때 그렇게 춤을 춰본 적이 있다. 제가요? 방에 있을 때 저는 직접 그 안무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 오핑 그 음원을 듣고 직접. 근데 평소에도 약간 흔들흔들거리면서 살아요. 약간 네. 평소에도 그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사세요? 보면 볼수록 저랑 굉장히 닮았단 말이에요. 저는 뭔가 계속 보면서 나를 보는 기분. 그쵸? 네. 뭔가 우리 너무 통하는 부분이 또 되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돌아와서 또 준비한 거 다 해야 되니까 저기 내가 남이라면 체린이의 인생에 흠집이라도 내가 낼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복수할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본인이라면 복수를 했을 것 같나요? 안 했을 것 같나요? 저라면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저도요? 그쵸? 모델. 역시 이렇게 좀 포항이 있다니까? 그렇구나. 아무튼, 네. GV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처음에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놓쳐갖고, 제가 처음에 저한테 메일로 GV를 제안이 처음에 왔었어요. 여기 영화사 관계자분께. 이렇게 관객분들 석에서 같이 이제 앉아서 영화를 보고 감독님과 배우님께 질문을 하라는 얘기구나 싶어갖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했는데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누가 참여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봐도 되는데 왜 나한테 굳이 이런 걸 알려주지? 그래서 혹시나 점점 이게 날짜가 다가오면서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뭔가 예매권이나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영화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왜 안 주시지? 계속 생각을 했는데 분명 제 스탠바이 시간과 이 영화 상영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스탠바이 시간이 왜 이렇게 늦지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다시 여쭤봤는데 제가 여기 같이 올라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과연 여기 올라와서 무엇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행을 그때 이제 알았어요. 내가 진행이구나.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제가 왜 진행을 맡게 되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팬분들 나이대가 딱 여기 지옥만세에 나오는 그 친구들 그리고 지옥만세 영화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감독님이 지옥만세를 봤으면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이대가 이제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제가 정말 똑같은 영화 절대 안 보는데 한 번을 더 보고 우리 또 팬분들한테 이 영화를 꼭 추천하고 싶은데 저희 팬분들 나이대가 딱 어떻게 보면 1824거든요. 가장 불안할 시기, 가장 인생에서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할 그 시기예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이나 뭐 배우님들은 이 관객분들 이분들 말고 제 팬분들한테 이 영화를 꼭 이런 점에서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들을 혹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은 대기실에서 얘기하고 올 건데 그죠?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홍보를 한번 어떻게 딜 왜 하세요? 또 1824 친구들이니까 1824 이 영화를 왜 봤으면 좋겠는지 그때 자칫하면 힘들었을 때 힘든 게 익숙하지 않고 약간 좀 생경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에게 개인적인 힘듦이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자칫하면
좀 큰 안 좋은 결단을 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돌이켜봤을 때 24세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때가 가장 아무 그러니까 뭐 어떤 제 인생에 뭐 나쁜 일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모든 일들을 되게 신생아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학교라는 공간에서 나오고 고향에서도 떠나오고 완전 새 것으로서 그냥 매일매일 내가 나를 챙겨야 되는 일상인데 이게 어디에 보면 의지를 할 때가 애매하죠. 네, 맞아요. 기댈 데가 별로 없고 그냥 계속 혼자서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다 느끼는 경험들은 다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무리나 집단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해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초조함도 계속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내 친구들이 아무리 힘든다고 해도 좀 자기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올 수 있다면 혹은 뭐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 수 있다면 어떤 다른 매일의 일상에 뭔가 하나의 그 서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생각 같은 거나 힘듦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대로 올려도 되죠? 예. 너무 멋있는 말들인 것 같아요. 우리 배우님. 근데 저도 약간 그 나이 때는 아니지만 그런 감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 나이 때는 아니면 최대한 그 나이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기분이 좋다가도 가끔 되게 내 스스로가 되게 이기적이고 뭔가 비겁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뭔가 가끔 내가 혼자가 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비겁하고 뭔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외로워지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선우를 찾잖아요. 선우를 뭔가 내가 가장 잘못한 사람한테서 뭔가 구원? 뭔가 용서를 받은 건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전 그래서 좋아요. 대답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걸로 쓰겠습니다. 네. 저걸로 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홍보력이 꽤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제 제가 지금 또 준비한 질문들 20분밖에 안 남았다고 자꾸 앞에서 자꾸 그래갖고 굉장히 준비한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만 저는 뭔가 이게 성취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작품을 제작하고 또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사실 즐겁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보상으로 그 보상을 해주는 게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런 평이라든지 너무 잘 봤다 이거 한마디라든지 뭐 예를 들면 제가 냈던 음악에 대한 너무 잘 들었다 계속 듣고 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짜증 이거 때려쳐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다음 작품 그 다음 음악을 또 계속 준비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품성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봐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사랑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항상 그 셀링 포인트, 후킹 포인트를 항상 심어놔요. 뭐 예를 들면 뭐 노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노래가 약간 조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뮤직비디오에 무조건 잘 팔릴 만한 배우를 써야겠다. 라든지 뭐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걸 만들면 광고주랑 뭐 협의가 잘 안 되면 뭐 색감으로 승부를 본다든지 이런 후킹 요소가 꼭 하나는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 생각하시는 이 지옥만세의 후킹 요소는 뭐 셀링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약간 100% 배우인 것 같고 저희 배우들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죄송해요. 격이 너무 떨어졌죠. 배우분들이랑 같이 프로덕션 하기 이전에 애초에 기획할 때는 그냥 모든 거 다 까도 그냥 다
아무런 평들이 다 있어도 그냥 재밌는 이야기 그거 하나 써보고 싶다. 그냥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셀링 포인트를 뭘로 주는 거고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 재밌는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는 관객들한테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한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걸 하려고 저는 엄청 애를 쓰긴 한 거였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정말 마지막으로 또 우리 배우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또 연출을 하다 보면은 연출자의 시선하고 이게 배우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의 시선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 이제 이번 작품을 계기로 어떻게 다른 작품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이 남이라는 캐릭터가 배우님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비슷하다라는 결이 좀 맞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는지? 해보고 싶은 캐릭터요? 네. 저는 치정 멜로. 아무도 나를 나오죠? 아무도 나를 멜로로 쓰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안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안광을 조명 치면 되잖아요. 그게 안광이 없는 사람은 조명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안 치정 되겠네. 멜로로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어가 아닐 것 같아요. 치정 멜로는 안 하죠. 그렇죠. 네. 저는 궁금증이 다 풀렸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궁금증을 제가 좀 못 풀어드린 것 같아서 제가 관객석에 마이크를 좀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궁금하신 질문들을 뒤에서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저기 맨 뒤에 긴 팔을 휘젓고 계신 분 뒤에 오른손으로 용기 있게 금방 올 거예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1824에 딱 해당하는 24세인데요. 너무 그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오키오키에 대한 단어 선택이 처음에는 이 영화에서 되게 생소하다라는 표현으로 느껴졌는데 점점 흐름을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오키오키에 대한 대사가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지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후반부의 마지막 대사 오키오키는 뭔가 전율이 느껴지는 대사로 느껴졌는데 이게 의도하신 바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선우가 초반에 오키오키를 할 때는 대략 그냥 이 상황 지나가거나 어쨌든 긍정의 표현으로 빨리 상황을 무마시키거나 아무 말이나 그냥 대답하려고 하는 것 같은 약간 학습된 긍정어 같은 느낌이에요. 남이랑 얘기할 때도 진심으로 그게 너무 옳아서 좋아서 오키오키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는 것처럼 이제 오키오키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녀가 그 살아온 지금까지 버텨왔던 시간들에 학습된 것 같아요. 그런 억지로 긍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초반에 그 돈 뺏겨도 웃고 있잖아요. 그런 웃음들 케이크 맞았을 때도 사실 처음에 웃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계속 그런 긍정어들을 억지로 학습했어야 되는 선우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지막에 오키오키는 남이에 대해서 진짜로 대답할 수 있는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 오키오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계획했던 바가 먹혀 들어갔어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의도한 어떤 대사들이 막 이렇게 관객분들이 새로 언급해 주시는 게 있으면 먹혔어 이거 알아봐 줄 수 있어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간에 흰색 티셔츠 입은 스마트해 보이시는 여성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네, 저는 이거 다시 두 번째 보는데 첫 두 번째. 번째는 포스터를 보고서는 내 취향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살짝 이렇게 밀어두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거 보자 해가지고 가서 본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나오는 걸 보기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학폭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렇게 큰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엄청 큰 피해자는 아니지만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첫 씬에서 저는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나올 때는 너무 상쾌하게 나왔어요. 이게 학폭물이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되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결론들이나 그러니까 과정들을 제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되돌아가서도 할 수 없고 지금도 할 수 없고 미래에도 어쩌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제안을 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가 짱이구나. 그냥 딱 그 생각 하나로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 보자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나를 구원한 어떠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고마웠어요. 그래서 영화한테도 굉장히 고마웠고 그 친구한테도 너무 고마웠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어떠한 당사자성이 있다 보니까 그 세세한 디테일들이 너무나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서는 다가갔지만 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나, 그러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배우님들이 진짜 잘 살려주셨고 그걸 잘 기획해주셨고 연출해주셨고 하는 게 되게 미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모든 그 영화 팀들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막 어떤 한편으로는 당사자성 있으신가?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출을 하시거나 하실 때 그런 도움들을, 실제 경험들을 많이 듣고 하셨는지가 굳이 찾자면 궁금한 점입니다. 제가 그 학교 폭력, 특히나 물리적인 폭력의 피해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꼭 학교 폭력이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외톨이가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경험은 사실은 저희들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이 집단에서, 이 무리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나 싫어하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마음들은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을 잘 보여준 게 우리들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우리 모두가 다 겪었던 어떤 한 시절의 얘기인 것 같고, 사실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뭐 대학에 와서든 계속 겪게 되는 어떤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에서는 분명히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고립되었다고, 너무나 외롭다고, 그 외로움조차 외롭다고 느끼지 못했던 정도까지 외로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영화가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반응 댓글 보면은 마지막에 좀 시시하다, 뭐 생각보다 뭐 그런 얘기 해주시는데, 어쨌든 제가 살아오고 경험했던 거에 대한 깨달음이 겨우 이거지만 이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진짜 대답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대답을 하는 거면 영화적으로 시원하거나 뭐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제가 가짜를 써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살아왔을 때 느꼈던 답이어서 이게 저한테 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 우리 공정하게 하나, 둘, 셋, 넷. 저는 보통 이렇게 좀 팬미팅 할 때 질문이 되게 많아갖고 가위바위보 시키거든요. 우리 2분 정도니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뒤에 보시고 진 사람 내리세요. 이겼어요. 네, 안 내면 진 거, 네, 찌는 내리세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마이크 여기 힙한 주황색 볼캡을 쓰신 남성분께. 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볼 때마다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고,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솔직히 감독님 단편들을 많이 봤어서 기대감에 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서 좋은 것 같고요. 영화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공개가 되면 그 나머지는 이제 관객들의 몫인데,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10년이 지나도 또 그 당시에 젊은 관객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까. 궁금한 게 그 오리 배우님이 캐스팅 되고 나서 혹시 워낙 뭐 본인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배우님이 캐스팅돼서 좀 달라진 그 캐릭터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 몇 회차 촬영하셨는지랑
예산 혹시 공개해 주세요. 제가 뭐 물어보려다가 너무 궁금한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직접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한 답부터 하자면 일단 촬영은 19회차 본 촬영에 그리고 그 서울 장면 추가 촬영에서 총 20회차에 찍었고요. 2021년 10월 말에 시작해서 12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카데미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총 버젯이 4억이고 순제작비가 3억 5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우리 배우님이 나미를 맡아주시면서 나미가 바뀐 것 너무 딱이라서 근데 네, 너무 딱이었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계속 나미로 보여서 다른 역할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그런 영화 볼 때 적응이 잘 안 될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나미였고 그리고 오히려 약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를테면 그 나미가 선우에게 사과하는 장면 같은 데서 제가 대사가 너무 안 나오고 계속 영화 내내 미안하단 말을 계속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미안하다는 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너무 고민하고 제가 아무리 써도 선우 효린 배우님이 진심이 안 느껴져요. 이거는 너무 짜증나요.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은 또 말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괴로워했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 배우님이 막 죄송한데 우리 씨 한번 써볼래요? 그래서 막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제가 고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배우와 저와의 나미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실제 우리 배우랑 다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엉켜있는 뿌리 같은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나미랑은 훨씬 더 다르고 멋있고 풍부한 나미가 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근데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미는 빨간 머리 앤 그게 저거라고 그래. 모티브. 모티브. 그래서 근데 사실 아직 다 안 읽어봤는데 그랬어요. 네.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딱 줄여갖고 두 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다들 이렇게 간절하게 눈빛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또 회차를 감상하신 분의 질문을 또 안 들어보실 수 네, 그렇죠. 아니요, 저 핑크보이.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길지 않습니다. 그 선주가 힘의 컷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 어떤 감독님의 어떤 오타쿠적인 취향이 있는 그런 영화인지 궁금합니다. 선주가 오타쿠적인 취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안에서 내내 하는 밖에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썼던 장면 중에 하나가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같은 거.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간 외톨이, 희귀꼬머리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게임 속 캐릭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오핑의 음악을 사실은 선주가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보편적인 인물 그런 어떤 취향이 아닌 자기만의 취향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오타쿠적인 취향이 있는 아이 그런 면은 저랑 좀 비슷하긴 하죠. 네. 힘의 컷에 대한 취향보다 오타쿠적인 거는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이거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로 안 해볼 수 없겠죠. 자, 들으신 상태에서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뒤 돌아보시고 네, 찌 있어서 다시 할게요.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주먹 내리세요. 왜 찌를?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왜 묵을 마지막 아니면 가르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찌 있어요. 여기 3명 가르겠습니다. 가르세요. 자, 여기 3명. 자, 안 내면 끼리끼리 하시면 돼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알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가위바위보를.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이고.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네. 그럼 여기 또 이긴 사람 있나요? 이기셨나요? 아니요. 야, 너는 하지 마, 질문. 따로 해. 자, 이분하고 저희 끝에 분하고 하시겠어 결승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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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아유,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질문인지. 값진 승리를. 엄청 부담되네요. 네네. 근데 오늘 GV 질문들이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듣고 있는데 다 너무 다 공감되는 답변도 너무 공감되고. GV는 혹시 몇 번 보셨나요? 용사 때 한번 아까 체린이라는 그때 손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같이 있었어요. 아, 그럼 그 GV랑 이 GV랑 비교했을 때 어디 분위기가 더 좋나요? 그때는 되게 이성적인 좀 질문이 많았고 여기는 약간 이성을 잃은 듯한 질문. 좀 뭐랄까 좀 많이 좀 캐주얼. 영화적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시는 질문들이 많았고 오늘 되게 감성적인 질문이 많아서 배경음악이라도 깔았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관계자님. 네, 질문해주세요. 죄송해요, 자꾸.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감독님이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 연출하시는 부분이 되게 세심하다. 그래서 작은 배역들도 다 빛이 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주연분들도 다 빛이 나고 하나하나 좀 소홀히 쓰이지 않고 다 잘 해서. 근데 저는 장면을 굳이 하나를 꼽자면 마지막 장면이 제일 좋았거든요. 기억하고 하는 장면이 좋았었는데, 근데 감독님의 그 현장에서 시선에서는 좀 빠졌던 부분이 있을까 해서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떤 장면을 봤을 때, 아니면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에피소드나 좀 감성적으로 빠졌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 행복감? 좋았던. 모니터를 볼 때 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내면 직업 자체가 되게 컷도 해야 되고 막 그렇기는 한데 저는 배우님들이 연기도 다들 너무 잘하고 하니까 또 몰입을 너무 해버려서. 네, 그래서 되게 좋았던 적도 있지 않을까. 되게 찍으시면서 그런 부분 지점이 있지 않을까 혹시. 질문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별로 답해 드릴게요. 네. 일단 제일 재지게 웃었던 때는 불장난했을 때. 불꽃놀이 했을 때 나비 춤추는 거 보면서 제가 엄청 한바구음 짓고 있었더라고요. 일단 그 춤도 너무 귀엽고 그 상황도 이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라 좋았고, 와 되게 비싼 불장난 우리 하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갑자기 영화 밖으로 좀 나와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물론 그때 노고가 있으셨던 스태프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만, 그리고 슬펐던 장면은 2번인데 혼자 3번 울었는데, 첫 번째는 선우가 케이크 맞을 때 그 클로즈업 딸 때 울었고, 그리고 혜진이 보면서 한번 울었고요. 근데 그 장면이 막 이렇게 막이니 할 때 그 장면은 훨씬 더 센 반응으로 찍은 게 있었어요. 막 엄청나게 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랬고, 약간 이상한데 명호가 울 때, 죽었을 때 울었어요. 그 시체 찍고 왔을 때 뭔가 약간 그 명호라는 캐릭터에 대한 연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을 그냥 내가 이거를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 주인공들한테 혹은 나한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본 게 이 죽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면은 당연히 엔딩 장면 너무 좋아하고, 나미가 우리 배우님이 진짜 잘 뛰시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수안보에서 막 뛰어간 장면 있잖아요. 배우분들 중에서 뛰는 모습이 그렇게 또 예쁜 게 되게 저 엄청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뛰는 모습이 진짜 잘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잘 뛰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그게 되게 생기가 있는 느낌을 주는 두 개의 장면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 영화 시작할 때 팔딱팔딱 살아있고 싶은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뛰는 장면을 엄청 넣고 싶었는데 그게 다 우리 배우님이 너무 멋지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우님은 또 마지막으로 찍으면서 너무 행복했던 순간 그런 장면 하나만. 행복했던 네, 순간. 최애 장면과 별개로 찍으면서 내가 이런 것도 연기해볼 수 있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작품하면서. 근데 저 사실 뛰는 장면 찍을 때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요? 옆에서 차랑 이렇게 뛰는데 내가 차를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즐겁게 뛰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준비한 형식적인 질문이 있는데 원래 이제 배우님하고 감독님께 그들만의 지옥만세는 무엇인지 약간 이런 노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맞춰야 되니까 제가 또 준비한 또 질문이 있었는데 또 까먹었네. 저기 뭐야? 노잼해요? 노잼 할까요? 그 지옥만세?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점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원래는 여행 유튜버를 했어요. 여행 유튜버. 여자들끼리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인도 갔다 이집트 갔다 막 이렇게 여행 유튜버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빠니보틀이 치고 올라와서 1등은 못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확 접고 이제 지금 가수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여행 유튜버를 했을 때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해방감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막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무언가를 찍고 뭔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저를 좋아해서 주던 팬분들이 저랑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프라인 자리에서 만나고 하면 너무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보면 가치관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향성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수로 이제 전향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왈가닥 그런 이미지를 그냥 버려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감성적이고 조금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사람들이 뭔가 상처를 받았으면 뭔가 제 노래를 듣고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저를 좋아해주는 팬분들의 모습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근데 또 불구하고 저랑 너무 닮아있는 게 느껴져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약간 좀 눈물이 차오르고 그랬거든요. 어떠세요? 작품을 딱 하시다 보면은 그 매번 오시는 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닮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나요? 저는 다 남이 같아요. 다 남이 같아요, 다? 그리고 마이크 들고 말씀해주신 어떤 분들도 선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영화 만들어서 같이 하나의 뭔가 제가 어쨌든 생각하고 느낀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응답이 온 거예요. 저 응답 받았거든요. 전율이. 그래서 뭔가 제가 영화를 왜 찍나, 영화를 찍으면서 왜 사람들 반응을 궁금해하나 이런 걸 항상 고민하는데 계속 영화 똑같은 걸 보고 같이 킬킬거리거나 좋아하거나 아니면 같이 욕해줄 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걸 보고 감동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엔차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분들이신 것 같고 엔차를 안 해주신 분들한테도 어떤 강렬한 무언가가 남았다면 꼭 영화가 다 좋진 않더라도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뭔가 통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네. 이렇게 좀 의미 있게 GV 마무리해봐도 될까요? 네. 너무 뿌듯해요. 네, 이렇게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N차를 하시는 분들은 N차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볼 때, 3번 볼 때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앞으로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수고해주신 배우님하고 감독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다음번에는 제 노래로 해주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사인 받을 수 있어요?